네, 오늘 모신 분은 디펜스타임즈 안승범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마침 오늘 오셨는데 네. 필리핀이 한국산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하겠다 이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가 막 나와서 한국 항공우주 뭐 아주 주가도 좀 튀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FA50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전에 이제 그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이 카이 입장에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입장에서는 작년 이제 2월 달부터 그 계약을 좀 많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24년도 2월 달 싱가포르 에어쇼를 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순서적으로 얘기를 해요. FA50을 추가로 판매를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KF10을 더 판매를 해야 되겠다. 필리핀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5월 달에 그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라고 이제 DSA라고 해서 또 이제 쿠알라룸푸르 갔더니 그때도 이제 똑같이 이게 계약이 바로 안 된다고 답답해 하더라고요. 네. 그로부터 만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계약이 된 게 발표가 됐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자마자 아침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제서야 됐구나.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이제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뭐 몇 달 전부터 필리핀 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은 F-16V라는 미국이 그 판매 승인했던 그 전투기 A사 그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탑재한 시장이 그 먼저 도입하는 게 아니라 FA50을 우리 그 한국형 그 경전투기를 먼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다 했는데 마침 그것도 이번 그 싱가포르에서 주요 국가들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필리핀 국방장관이 순서를 얘기했어요. 네. 이게 F-16V라는 미국산 전투기가 먼저 아니다. 좀 이거는 더 생각을 하겠다 하자마자 한 다음 날 이제 FA50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고 카이가 어떤 로드맵, 이 필리핀의 전투기 수출 로드맵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거나 그래서 뭐 전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기뻤죠. 그래요? 네, 이게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고 좀 한 1년 반을 또 기다렸고 자 그러면 이제 이 FA50이 어떤 그 항공기냐 네. 설명을 드리면은 최초에 이제 이게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2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가 이제 필요해서 그 등장한 게 T-50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장형이고, 그러면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이 50자가 들어가는 항공기가 카이에서 개발한 그다음에 양산 배천. 그 최초에는 비무장의 T-50 순수 훈련기가 이제 등장을 해서 20년 전에 공군에 다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무장을 좀 달고 레이더를 좀 더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좀 혼합된 전술 입문기 TA-50이 이제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우리 공군에 배치가 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외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가는 게 지금의 이제 FA-50. 네. 완전한 이제 전투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구분을 하면은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4세대 전투기로 이제 분리면 돼요. 경전투기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끌고 있고 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좀 판매가 되는데 말레이시아가 이제 먼저 18대를 이제 발주한 게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필리핀이 이번에 5월 말에 계약을 해서 6월 초순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드디어 이제 이게 인정을 받는구나. 경전투기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경쟁 그 항공기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제도 있고 인도제도 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이제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이제 올라서는 계기가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50을 이제 더 말씀드리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2인승이기 때문에 평상시 뭐 전쟁이나 어떤 전투 상황이 없을 때는 이게 고등 훈련기도 사용할 수 있는 2인승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가 그리고 T-50에서 발전되어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의 어떤 그 설계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설계자가 어떤 개념으로 이제 개입을 했는지 물론 이제 이 T-50, FA-50은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공동 개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얘기하면 뭐 한 50대 50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KF-21은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 한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애시당초 이게 목표가 30년 전, 20년 전이 아닌 30년 전 한 뭐 1995년 정도, 96년, 9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F5. F5. 네, 지금 이제 KF라는 이제 K자가 붙는 우리 면허 생산한 게 좀 한 50여 대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200여 대 뭐 이렇게 아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1995년 기준으로 해서 이 경전투기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거에 걸맞는 경전투기가 있냐. 근데 실제적으로는 좀 더 고성능화되고 성능이 속도가 많이 나는 이제 F-16. 근데 F-16은 또 그 당시에 비싼 전투기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생각한 게 한국형 전투기를 우리가 국내에서 설계해서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항공 어떤 설계 어떤 기반이
좀 모자랄 때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설계가 시작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F-50 전투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사실이고, 근데 처음에는 훈련기 소유도 있어요. 훈련기도 뭐 대체되는 구형 훈련기가 있었는데 뭐 T-33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에서 사온 뭐 호크 훈련기라든지 네. 이걸 다 대체를 하는 목적도 그러니까 겸사겸사 다 겸해서 설계에 대해서 3단계로 발전한 거예요. 그게 네. 처음에 비무장 T-50, 그다음에 조종사들이 무장 투발사 훈련할 수 있는 이제 무장기, 그게 TA-50. 그리고 완전한 전투기로 이제 갈 수 있는 FA-50. 그래서 FA-50은 2013년도에 이제 전력화 행사도 했고, 그날로부터 이제 국내 공군의 3개 대대에 이제 배치가 돼서 60대 생산을 했습니다. 아, 이제까지 방산 수출 관련해서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렸던 거는 동구권 국가들, 뭐 폴란드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좋은 호재들이 나왔는데, 원래 이 아시아 쪽에서도 우리가 좀 각광을 좀 인기를 좀 얻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말씀인 대로 이제 우리 2011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방산 이제 수출이라는 게 지금은 길지 않네요, 역사가. 네, K방산이라 하고 있고, 동남아 시장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이제 인도네시아가 옛날에는 아주 우리한테는 고객이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데, 우리가 방산 수출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물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좀 많이 사주는 편이었죠. 그게 이제 뭐 T-50 훈련기였고, 시작은 뭐 KT-1 훈련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당시 뭐 2011년도 기준으로 이제 하면은 자기네 물자도 좀 사가달라. 이제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산 수송기를 또 도입을 했고, 그 전에. 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제 관계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가 좋으니까 이제 KF-21을 이제 공동개발국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호의적이었죠. 네. 돈을 다 줄 듯이. 자기들도 필요했고. 그러면 이제 네. 돈 대줄 테니까 개발해서 제품 넘겨달라. 네, 그리고 기술도 좀 달라. 근데 물론 이제 그건 한 50대 그 기준으로 해서 가져가겠다고. 면허 생산.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랬고, 그걸 이제 지켜보던 태국도 역시 이게 괜찮은가 보다 해서 태국도 우리 T-50을 또 발주를 하고, 그리고 해군의 함정, 물론 이제 옛날에 대우 DSM이지만은 호위함도 한 척을 가져갔어요. 원래 두 척 발주했는데 한 척만 가져간 것도 있고, 사례가. 그래서 태국하고도 이제 방산 그 수출입, 그게 관계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지금의 말레이시아는 이제 그걸 이렇게 양쪽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네. 반대로 그 당시에 2010년대 초반에 이제 말레이시아는 좀 비동맹 쪽에 너무 이제 가깝고 미국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T-50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뒀어요. 네. 그러고 세 번째가 이제 필리핀. 아, 그렇군요. 네, 필리핀은 원래 우리하고 관계가 이제 꾸준하게 저는 이제 좋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옛날부터 6.25 전쟁 참전도 국이고, 그리고 뭐 경제 협력이라든지 그게 이제 차분하게 차근차근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방산 쪽에 눈을 돌렸고, 우리는 이제 훗날 지금이죠. 훗날 우리가 이런 수출을 이제 기대하고 군사 원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던 뭐 고속정, 그다음에 그더 전에는 또 전투기, 레이더 없는 전투기 이런 거를 원조를 조건 없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더 이제 돈독해지고, 세일즈를 이게 특히 필리핀에 대해서는 전 아주 잘했다가 봐요. 우리 국방부나 방사청이 세일즈를 잘해서 지금의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됐는데, 향후에도 뭐 KF-11 보람에도 이제 이걸 보니까 2차 개혁을 보니까 이제 진입했다, 안정권으로. 그러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아직도 고객이고 하다 보니까 이 KF-11 보람의 수출은 이제 좀 전망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확실히 쓰는 단계로 가 있고, 근데 여기서만 이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이제 중동이었죠. 중동은 이제 후티 반군을 이제 현재 미국하고 유럽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대응을 하는데, 그 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군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군이 직접 대결을 했었어요. 네. 2010년대. 그리고 우리는 방사 수출하는 게 LIG 넥스원의 이제 현궁 미사일 같은 좀 소형 무장들이 이제 판매가 됐었고, 그래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이야 뭐 천궁 미사일, 천궁2라는 이제 시리즈 이제 3형까지 나오겠지만은 그 미사일도 이제 계약이 되고, 뭐 천물이든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사일 중심으로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KF-11에 관심이 많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래서 중동 시장도 이제 그 지역, 이 후티 쪽의 전쟁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게 그렇게 이제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어떤 무기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이 이제 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폴란드.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그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폴란드가 급하게 달려온 거죠.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자기들 규격에 밀스펙에 근접한, 그러니까 나토 무기 체계에 근접한 무기가 생산한 나라가 어디냐는 게 한국이었대요. 네. 우린 또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1975년부터 미국의 어떤 그 표준에 맞는 무기들을 처음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폴란드가 와서 딱 잡아가서 덥석 물고 이제 가져간 거죠. 우리 군에 들어가 물건부터 뺏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동유럽의 이제 폴란드인데, 다만 지금 현재 아쉬운 게 우리가 여러 방송에서 떠들었던 이제 루마니아 수출, 이건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 서유럽 국가들의 방산업체들의 로비가 어떤 입김이 좀 거세지 않은가. 그러게 우리가 그 폴란드를 시작해서 동구권 시작해서 뭔가 그 나토 국가들에 대한 수출 캐파를 좀 키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연 설명 들으면은 루마니아는 냉전 시절 때 이제 바르샤바 조약국이라서 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그 체제 안에 있었는데 군사력이. 그럼에도 이제 루마니아는 자체 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헬기 회사하고 손을 잡고 면허 생산한다든지. 상당히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냉전 시절 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근데 그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다음에 영국하고도 일단 뭐 외교 관계가 좋았고 바르샤바 조약국인데. 그래서 루마니아가 이제 그런 이제 뿌리가 있어요. 서유럽의 방산업체나 외교 관계에 오래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는 방향이 이제 폴란드만큼 폴란드처럼 해야 되는데 압력을 받는 거죠. 네. 벗어나지 마라. 우리가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기다려라. 아니 뭐 더 저렴하게 주겠다든지. 그래서 루마니아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안 되고 있고, 뭐 시중에 어떤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연말까지. 네, 루마니아 우리 K방사 수출은 되더라도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이 유럽 전체를 보면 이제 동유럽과 서유럽이 있는데 그게 간단한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동남아시아, 중동을 더 다지자. 그렇죠. 여기는 아무래도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떠받들어 주죠. 그러니까 정서상으로도 이 동남아시아 우리가 좀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서상으로도 얘기를 하더라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있고, 이 서유럽 사람들, 동유럽 사람들과 또 틀린 게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외교 관계라든지 그런 게 꾸준히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확실히 잡은 동남아시아장은 절대 놓치지 말자. 네.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근데 그 시점에 이제 FA50 2차 계약, 필리핀. 이게 딱 이루어지니까 이제 확신을 갖고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방위사업청, 이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이제 청장이 들어서겠지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그 인도네시아의 이제 지금 KF-11 50대를 이제 뭐 판매를 할 수 있다 못한다 돈을 뭐 안 받아서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풀긴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 먼저 번 때처럼 그냥 배제할 수는 없는 또 상황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총장, 현재는 아직 사임을 안 한 총장께서 이제 가서 많이 교섭을 했죠. 그래서 놓고 이제 안 놀라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또 그걸 이어받아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이 이제 우리 손아귀에 이제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거기서 인도네시아가 좀 말을 안 듣는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받았던 물량이 마음에 드니까 2차 물량을 또 한 거겠죠? 그 2016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 그 대규모 어떤 비정규전, 자기들의 어떤 그 영토에서 밑에 쪽에 그 반군들이 이제 막 그렇죠. 대규모 이제 공격을 해온 게 있어서 특정 지역에서 거기에 이제 투입을 우리 F-50을 받자마자 투입을 해봤더니 이 정밀 폭격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 폭탄을 떨고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그게 이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이게 기존의 전투기와는 틀리구나. 자기들이 써봤던 사용했던 전투기 그 옛날에 네. 이게 혁신적이다 해서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들어했고, 두 번째는 이 동남아시아 더 넓게 호주를 포함해서 오세아니아 이런 전체 그 지역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훈련.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호주군, 뭐 일본 자위대, 우리 한국공군, 뭐 태국, 뭐 인도네시아 다 막 참여하는 훈련인데 전투기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최신 전투기라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FA50을 가지고 있고 가동률도 좋고, 그리고 또 실전도 이렇게 투입해서 사용해봤고, 그래서 자신이 있어갖고 이제 훈련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첨단 전투기들, 뭐 네. F-22하고도 공진전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거기에 뭐 뒤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 환경 조성을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필리핀군을 좀 이렇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좀 낮은 상태에서 훈련을 한 것 있다고는 해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이게 자기들이 자신감을 갖게 이 비행기 좋다. 근데 모자른다. 네.
네. 근데 이게 어쨌건 우리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계속해서 FA50이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 FA21, 뭐 F21, 예, KF21. KF21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무기 체계가. 한번 이렇게 뭐 일반 우리 먹는 음식을 따지면은 뭐 과자 같은 거 한번 맛을 들여서 맛있다면 계속 그 발전적 그 시리즈 이제 그거를 뭐 계속 찾듯이 이제 그런 것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번에 그 F-52 2차 그 계약 발주 계약이 수주 계약 받은 게 저는 상징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직전까지는 좀 아슬아슬한 게 있었어요. 이건 저 속으로도 저거 진짜 F-16 그 미국제 V형으로 계약을 해버리면은 뭐 이게 좀 시간이 우리가 걸리겠구나.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필리핀 그 국방부 예산 문제가 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사가더라도 지연되겠다 했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딱 그냥 한국 거를 먼저 계약을 해버리고. 여기에는 필리핀이 가장 어떤 것 때문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제 폴란드 공군하고 말레이시아 공군이 이 기존의 F-50형이 아닌 개량형을 이제 발주한 거예요. 아, 이번에 받아간 2차 물량. 예, 그러니까 이 폴란드 공군의 이제 F-52 PL형이라고 있고 말레이시아 공군의 M형. 근데 이게 기존의 F-50이 아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량 시스템을 다 넣은 적용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이제 첨단 전투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F-50 사간 거는 4세대라고 하면은 이건 4.5세대. 아, 4.5세대의 경전투기. 아, 근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자꾸 비교하고 싶어져요. 예, 예. KF-21하고는 네.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는 겁니까? KF-11은 그냥 엔진 자체가 두 개고 네. 얘는 하나예요. 그러면 엔진 두 개짜리는 그 미디엄급 이상이에요. 중전투기라고 해요. 가운데 중자 한무로 그 이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고 이 기동 성능이 지속적인 기동 성능 이게 더 탁월하죠. 근데 이 단발 전투기들은 F-16도 그렇지만 지속적인 이제 뭐 공중 기동이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이렇게 연료가 모자란다든지 많이 연료를 못 실으니까.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좀 막 바뀐다든지 물론 이제 컨트롤은 이제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미그 21이 이제 그런 전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발 전투기가 제트기 시대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항속거리 문제부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F-15 말 그대로 경전투기. 네. 즉각적으로 이제 투입해서 급한 일을 이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전투기가 와서 이제 장시간 채공하면서 더 이상 못 내려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유사 시간이 평상시에 중국의 폭격기를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급하게 발진하는 거는 이제 이 단발 전투기 가서 옆에서 이제 호위 비행이라 하는데 일종의 좋게 얘기해서 그거 내쫓아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쫓아낸다 하더라도 안 나가고 또 근처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KF-21 같은 게 나가서 이제 계속 나갈 때까지 네. 비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경전투기, 중전투기, 그다음에 더 무거울 중자 쓰는 뭐 F-15 같은 계열 그런 전투기가 나눠지고 있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아닌데 비행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렇게 만족해하면서 이 동남아에서 자꾸 수주가 들어오고 확장이 된다면 이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KF-21이라든가 계속 상위 모델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시장이 확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